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열전달 30번 강의입니다. 전단 두께, 쉐어 시크니스와 레이놀즈 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배우는데요. 마찰계수와 레이놀즈 수, 그리고 전단 두께를 결합한 황금색으로 표현된 식입니다. 이 공식은 무차원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속도 분포로부터 쉽게 중요한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컨덕션 시크니스에 대응하는 개념이 쉐어 시크니스입니다. 속도 분포로부터 구해주는데요. 화면에 보인 속도 분포에서는 쉐어 시크니스는 지름의 8분의 1입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결과를 이용해서 중요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류와 관련하여 먼저 기본 용어인 관성력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옆의 그림처럼 길이가 L인 주사위가 일정한 속력 U 인피니트로 직선 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법칙에서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주사위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성력이란 것은 실제의 힘이 아니고요. 하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게 하려면 분명히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사위를 멈추게 하는 힘의 크기를 운동량 정리로부터 구해보면요. 나중 속도와 초기 속도, 그리고 작용하는 힘입니다. 주사위를 멈추게 하는 힘을 관성력, 이너셜 포스 또는 이너셔라고 합니다. 고체 표면을 흐르는 유체의 속도 분포를 나타내었는데요. 고체 표면에서 속도는 제로이고요. y는 제로인 고체 표면에서 속도 분포의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대표 속도를 u 인피니티라고 하면요.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고 이 높이를 쉐어 시크니스 전단 두께라고 정의합니다. 그림에는 경계층 두께와 전단 두께 두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벽면에서의 쉐어 스트레스는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단 두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전단 두께를 이용하여 전단 응력을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나눗셈만을 포함하는데요. 양변을 단위 면적당의 관성력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결과는 간단한 수식으로 되고요. 왼쪽에는 마찰계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식은 더욱더 간단해지고요. 왼쪽의 수식에서 누분의 속도와 길이를 곱한 것을 레이놀즈 수라고 정의합니다. 레이놀즈 수는 항상 길이 스케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첨자에 길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길이가 명확하지 않은 레이놀즈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차원 수인 레이놀즈 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으로 주어집니다. 수식에는 단위 면적당의 힘들을 적었고요. 따라서 레이놀즈 수가 큰 경우에는 관성력이 지배적이고 작을 때는 점성력이 지배적입니다. 전단 두께를 포함하는 레이놀즈 수는 마찰계수와 중복되는 정의입니다. 마찰계수를 알면 레이놀즈 수를 알 수 있고요.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보통은 적절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길이 스케일
라지 L에 기준한 레이놀즈 수를 정의합니다. 라지 L을 스몰 L로 나누고요. 전단 두께에 기준한 레이놀즈 수를 적습니다. 이와 같이 마찰계수, 레이놀즈 수, 전단 두께가 결합된 공식을 구하고요. 이것은 대류 해석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물리량 중에 두 가지를 알면은 나머지 한 개는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특히 전단 두께는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와 속도가 만나는 점의 높이가 스몰 l, 전단 두께입니다. 그러면 지름과의 비는 8배이므로 2분의 CF 곱하기 지름에 기준한 레이놀즈의 곱은 8이 됩니다. 이것은 내부 유동 해석에서 아주 유명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전단 두께를 이용하여 아주 쉽게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레이놀즈 수, 전단 두께, 마찰계수를 이용하여 아주 중요한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레이놀즈 수의 첨자로 포함되는 길이 스케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메바의 경우에 길이 스케일이 아주 작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작습니다. 따라서 점성력이 지배적입니다. 아메바는 점성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비틀면서 운동합니다. 만약에 아메바 크기의 잠수함에 프로펠러를 달면요, 점성력을 이기는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운동 능력이 거의 없게 됩니다. 흔히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혈액 속을 헤엄쳐가는 미소 잠수함은 사실 구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지 2번입니다. 길이 스케일 L에 대해서 2분의 CF 레이놀즈는 무차원 속도 9배입니다. 마찰계수의 정의와 레이놀즈 수의 정의를 대입하고요. 전단 응력을 수식으로 대입합니다. 길이 스케일 L과 속도 스케일로 무차원화합니다. 수식의 오른쪽은 모두 무차원화 되었기 때문에 무차원 속도 9배가 됩니다. 따라서 황금색으로 표현된 22번식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은 경계층이 충류인지 또는 난류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동의 특성은 보통 레이놀즈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평판 위를 흐르는 경계층 유동에서 충류에서 난류로 천이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충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체가 층층이 쌓여있는 판의 움직임처럼 매끄러운 유선을 이룹니다. 충류에서는 속도 교란이 발생해도 다른 층으로 옮겨가려는 관성에 비해서 이것을 저지하는 마찰력이 큽니다. 따라서 교란이 사라지고요. 충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관성력이 점점 더 커지면 교란은 증폭되고요. 유체의 흐름은 불규칙하게 됩니다. 따라서 섞임이 일어나는 난류 상태로 천이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평판 위를 흐르는 자유유동의 경우에 난류로의 천이는 임계 레이놀즈 수가 5 곱하기 10의 5 거듭제곱입니다. 예제 3번입니다. 평판 위를 흐르는 자유흐름에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x라고 하면요, 로컬 프릭션 코에피션트와 바운더리 레이어 시크니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전단 두께와 경계층 두께의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수식을 이용해 볼까요? 길이 스케일 라지 L을 x라고 바꾸고요.
L분의 X를 구해봅니다. 마찰계수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고요. 대입을 하면은 스퀘어 루트 레이놀즈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전단 두께분의 경계층 두께는요, 두 개씩을 곱하게 됩니다. X분의 델타는 알고 있고요. 전단 두께분의 X도 위에서 구했습니다. 두 식에서 레이놀즈 수는 캔슬이 되고요. 따라서 1.66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단 두께는 경계층 두께의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단 두께에 기준한 레이놀즈 수를 구해보면요, 24번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천이 레이놀즈 수를 구해보면요, 전단 두께의 기준에서는 2100이 되고요, 경계층 두께를 기준해서는 3500이 됩니다. 좌표 X에 기준한 5 곱하기 10의 5 거듭제곱보다는 훨씬 작아졌습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마찰계수와 전단 두께, 레이놀즈 수가 결합된 황금색 바탕의 공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차원 속도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전달 30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